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합니다. 당대 일본 최고 정치인이자 동북아시아의 거물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인 청년이 쏜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우연히도 한 러시아 촬영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담은 동영상.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영상은 불과 40초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바로 그 저격의 순간은 빠져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저격하는 장면, 그다음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는 장면, 쓰러져서 기차로 운반되는 장면,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 있거든요. 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없어져 버린 걸까? 그 장면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삭제시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KBS는 역사적인 하얼빈 저격 영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하얼빈역. 역사 한복판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안 의사의 업적을 기려 지난해 1월 문을 열었습니다. 10월 26일 안 의사의 의거일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중국 조선족 항일가요 합창단 안중근 기념관에 와서 너무 감동받습니다. 이제는 100년이 넘는 일이지만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거물과도 같은 위대한 이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 민족으로서 감동을 느끼고 항상 자랑하고 싶은 이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전체 합창단 이름으로 인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념관 창밖으로 열차가 지나가는 승강장이 보입니다.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바로 그 현장을 바닥에 표시해놨습니다. 주저없이 당긴 방아쇠. 세 발의 총탄은 조선 침략의 원흉으로 여겨졌던 이토를 쓰러뜨렸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살인이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조선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친 것은 공동체 정당방위다.
이렇게 확인받고 있는 것이죠. (1909년) 하얼빈 의거 당일의 모습입니다.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하얼빈역 현장에서 포착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장면,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하얼빈역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장면, 러시아 관료와 군인들이 이토가 열차에서 내리길 기다리는 모습. 세 번째 장면, 저격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사에 성공한 안이사가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찍었다고 알려진 이 영상은 지금까지 이렇게 네 장면만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하고 꼭 그 러시아 재무장관이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찍으러 갔던 거죠. 공식 수행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 수행단이 서야 할 자리에 서지를 못하고 외곽으로 비켜 서 있었는데 그야말로 우연히 이 안중근 의사가 거사라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죠. 이 네 장면은 일본 NHK 방송 등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그 순간 결정적 장면이 없습니다. 안이사가 총을 쏘기 전 하얼빈역의 모습과 거사에 성공한 안이사가 잡혀가는 모습은 있지만 그 중간, 즉 총을 쏜 바로 그 저격의 순간이 없는 겁니다. 영상의 핵심 부분이 안이사가 이토를 처단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삭제시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얼빈 의거 당일의 모습을 담은 이 네 개의 장면. 원래부터 이 네 장면만 촬영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1909년 당시의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러시아 활동사진대가 촬영했다. 15,000엔, 지금 돈으로 수억 원에 일본 측에 팔렸다. 이 필름에는 이토를 환영하는 많은 인파가 나오고 저격을 당하는 이토, 열차로 옮겨지는 이토, 그리고 안중근의 체포까지 전부가 다 담겨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저격의 순간과 이토가 총을 맞은 모습도 분명히 카메라에 찍혔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지금은 그 부분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또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취재진은 일본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 취재진은 일본 국회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1909년) 당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 봤습니다. (1909년) 거사 당일의 하얼빈역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얼빈역 당시에 이제 일본인 그 교민들이 있을 자리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이제 열차는 도착해 있고, 네. 그렇죠. 열차는 도착해 있고 나오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열차에서 30분 동안 얘기하고 나오기 전 사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 그렇죠. 이제 의장대가. 군인들이 이제 대기 중인 거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와 코쿠프체프가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걷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이제 화면 같은 경우 이제 나온 직후, 그러니까 나온 직후. 열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러시아 그 환영단과 함께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코코체프가 이제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예. 하고 그 귀족들이 지금 따라 내려오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에요. 러시아 촬영 기사가 지금 그
영상을 보면 열차 선로가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저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이제 그렇죠, 안쪽이죠. 그렇죠. 안쪽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총에 맞고 쓰러지고 그래서 부축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또가 확실히 쓰러졌다는 것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격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러시아인 촬영자의 이름은 코브체프. 그는 거액을 받고 필름을 일본에 넘깁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는 계약 상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토 저격 활동 사진은 일본과 러시아 촬영자 코브체프 사이에서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1910년 1월 5일) 아침 촬영자 코브체프가 필름을 직접 가지고 일본에 도착했다. 코브체프가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걸고 원본 이외에 한 본이라도 더 배포되면 코브체프의 자산을 몰수하는 계약 조건이다. 말하자면 일본과 러시아 촬영자 코브체프는 독점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독점을 할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 나갔을 때 세계적으로 이 이토라는 사람의 죽음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한국의 독립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저격 영상은 극장에서 일반인들에게 상영됐습니다. 상영 장소는 도쿄 국기관. 1910년 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상영됐습니다. 국기관에서 영상을 본 관객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관객 3-4천 명이 몰려들었다. 개미집을 뒤집어 놓은 듯 사람들이 화면 가득히 움직인다. 이토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똑똑하게 얼굴을 보여주라고 화를 내는 관객도 있었다. 취재진은 저격 영상이 기존에 알려진 도쿄 국기관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다는 걸 새로 확인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벤텐좌라는 이름의 극장입니다. 상영 기간을 보면 도쿄 국기관과 겹칩니다. 결국 사온 필름을 복사해서 이곳저곳에서 동시 상영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1800년 후반에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고 충분히 그 현상과 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군데서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분의 것들을 두 개 이상 해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필름의 복사본이 상영된 벤텐좌 극장의 흔적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사카의 번화가 도톤보리. 벤텐좌 극장의 옛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벤텐좌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주차장이 돼 있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벤텐좌 극장의 예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벤텐자가 처음에는 지금 변이랑 다르게 저렇게 썼어요. 유명한劇場だったんですよね。有名でございますよ。最初ね、四つ橋からこれ道頓堀、それからまた朝日座、文楽座といろいろね劇場の名前が変わりまして。 국기관과 벤텐좌. 최소 두 곳에서 동시에 상영됐던 하얼빈 저격 영상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는 것일까? 도쿄 외곽에 있는 일본 국립필름센터 보관소.
こにフィルムの入れ物でいうと22万。 일본에서 가장 많은 필름이 보관돼 있는 곳입니다. 원반 모양의 필름통이 각 보관실마다 빼곡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필름을 최대한 오래 보관하려면 실내 온도는 항상 영상 2도를, 습도는 35%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20세기 초반의 필름부터 최근의 필름까지 모두 7만 본의 필름이 보관돼 있습니다. このフィルムは題名が小林富次郎葬儀という題名をつけています。制作されたのは1910年。こうした情報からこのフィルムは現在日本で残されている最古の映画フィルム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デジタルをすることによって 다큐멘터리와 상업영화 등 다양한 종류의 필름이 있었지만 취재진이 찾는 안중근 의사의 저격 영상은 필름센터 보관소에 없었습니다. ただ今これでそのフィルムがもし日本で見つかって、しかもその見つかったフィルムそのものが1909年に撮影された時のフィルムそのものであるとすれば、それはこれよりも古いフィルムということで、日本で見つかった最も古いフィルムということを、言っても構わ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よね。 만약 필름이 어떤 이유로 유실됐다면 전체가 없어졌어야 자연스러울 텐데 왜 저격의 순간만 쏙 빠진 것일까? 취재진은 당시에 그럴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단서를 당시 신문 보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필름은 이토가 열차에서 내린 뒤 러시아 재무장관과 만나고 군대를 사열하고 저격을 당하고 범인이 체포돼 호송될 때까지를 선명하게 담고 있다. 그런데 특히 우스운 것은 당시 이토를 수행해 그 자리에 있던 일본인들이 몹시 허둥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필름이 도쿄에서 상영된다면 기존 신문이 수행원이 용감했다고 전한 기사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입장에선 숨기고 싶은 장면이었을 겁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토 자체가 처단됐다는 것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데 그 이토를 수행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이 뭐 여태까지 당시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의연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뭐 허둥대고 또 시정잡배나 다름없이 행동했던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필름에 대한 일본 문화청의 공식 설명에서도 그런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필름이 일본에 들어왔지만 당국과의 절충으로 공개가 늦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当時の政府は、一番その代表者は山形有朋がダメだと、そんなフィルムをね一般大衆に見せて公開するのは、恐れ多くもその時の元勲の伊藤公がね殺された場面まで入っているフィルムをね世に出すなんてとんでもないと。 일본 아베 정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관방장관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인식이 오래된 거라고 본다면 이토 히로부미가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일본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장면일 겁니다. 저격 순간이 사라진 이유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격 영상의 행적을 추적하려면 그래서 뭔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진은 이 영상을 찍은 촬영자 코브체프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점을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날의 영상은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일본에만 독점 판매됐고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걸까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촬영자 코브체프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 오래된 서적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러시아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우연히 찍은 코브체프는 1909년 당시 나이가 4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우선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한 서적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1963년 발간된 혁명 전 러시아 영화. 20세기 초반 활동했던 영화인들을 다룬 책입니다. 코브체프에 대한 기록이 일부 발견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말 흥미롭지만 지금 거의 알려지지 않고 연구되지 않은 러시아 영화 예술자, 특히 극동에서 활동했던 연구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지금 코브체프다.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에서 촬영했고 주로 풍경이나 지방 소식을 찍었다. 가끔씩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만한 영상을 촬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코브체프의 얼굴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컵쇼프가 정말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영상을 찍고서 정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상당한 거액을 주고 일본에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주로 전문 다큐멘터리스트로서의 이 극동지에서 활동을 했고 활동지는 하얼빈에서 했고 하얼빈이 죽었어요. 예.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외로 주로 활동이 극동 지역에서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컵쇼프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951년에 발간된 또 다른 책 혁명 전 러시아 다큐멘터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취재진이 찾는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 영상이 러시아에서 상영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과 일본에서 있었던 그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됐다는 겁니다. 촬영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브체프. 필름 길이는 300m입니다.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결정적 장면을 담은 코브체프가 도쿄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 영상까지 촬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극장에서 상영했다는 겁니다. 극장에서 상영된 날짜와 도시는 1909년 12월 22일 바쿠, 1910년 1월 6일 카잔입니다. 지금 이 기록으로 보면은 그 날짜에 좀 간격이 있습니다. 바쿠에서 상영과 까잔의 날짜, 그 상영 날짜가. 그래서 먼저 바쿠에서 상영을 하고, 그다음에 워낙 중요한 필름이었기 때문에 그 원본을 가지고 까잔에 가서 상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타타르 민족의 중심 도시 카잔입니다. 극장에서 상영됐다는 필름은 과연 이곳에 남아 있을까? 청년 레닌이 법학을 공부했던 카잔 연방대학교. 취재진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담긴 영상이 카잔에서 상영됐다는 내용이 맞는지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16세기 때 나온 고서적까지 보관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은 고풍스러운 느낌입니다. 여기에 이제 카잔스키 텔레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봅시다. 1909년과 1910년 카잔에서 발행된 지역 신문을 하나하나 모아서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 필름이 화제가 되었던 만큼 상영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1910년 1월 5일자) 신문에서 영화 광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일이죠? 이게 5일. 아, 여기네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이토 관련해가지고 북부에서 상영되었다는 게 이게 이또라는 거죠? 네, 이게 이토예요. 이게 날짜가 잠깐만요. 1월 5일인 거죠? 1월 5일. 극장에서 일반인들에게 저격의 순간이 담긴 바로 그 영상을 상영한다는 광고입니다. 하얼빈역에서 회담을 촬영하려고 열차에서 내리는 이또를 찍는데 회담 대신 습격의 순간 암살의 현장을 찍었다고 돼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27개 주요 장면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가면서 설명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영상의 장면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자료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또가 하얼빈역에 도착. 이또가 의장병을 지켜봄. 이또의 암살. 시신을 실은 기차 출발. 리순으로 한국인들 보냄. 이또 시신 일본 항구 도착. 군인들 이또의 관을 나름. 전함 예포 발사. 도쿄에서 이또의 장례식. 의장병의 행렬. 장군들 이또 훈장 운반. 이또의 시신 매장.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포.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저격의 순간을 포함한 이 모든 장면을 실제로 보고 하나하나 기록한 겁니다. 이 장면들은 카잔에 있는 극장에서 일반인들에게 상영됐습니다. 취재진은 이 신문 광고에서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사망한 날짜, 다시 말해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이 다르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1909년 10월 13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26일과 다릅니다. 13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일까? 러시아 정교회에선 당시 자신들의 달력인 율리우스력을 썼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날짜보다 13일 늦었습니다. 실제 10월 26일을 러시아 옛 달력에서는 10월 13일로 표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상영된 날짜를 보겠습니다. 1910년 1월 6일 상영. 5일 동안 상영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도 실제로는 1월 19일부터 상영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앞서 살펴본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코브체프는 거액을 받고 필름을 일본에 넘길 때 다른 곳에서 배포하지 않겠다며 자기 재산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독점 판매였습니다. 필름이 일본으로 건너온 날짜는 1910년 1월 5일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뜻하는 게 뭘까요? 필름이 일본에 넘어간 날짜와 러시아에서 필름을 상영한 날짜를 비교해보면 결국 코브체프가 독점 계약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촬영자 코브체프는 하얼빈에서 우연히 안중근 의사의 저격 장면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그런 다음 도쿄로 건너가서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까지 촬영합니다. 하얼빈 저격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금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을 받고 일본에 팝니다. 다른 곳에서 상영하지 않는다는 독점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스크바에서 하얼빈역 영상과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 영상 두 영상을 합쳐서 300m 길이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바쿠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고 다시 카잔에 가서도 이 300m짜리 필름을 일본 몰래 일반인들에게 공개 상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과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일본을 속인 셈입니다. 코브체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발간된 영화 잡지를 보면 아예 대놓고 광고까지 합니다. 필름을 임대하려면 전보를 치면 된다. 상영을 원하는 사람은 연락하라고 돼 있습니다. 필름을 대여하면서 본격적인 영업까지 했던 겁니다. У владельцев был тонус, что к ним приходит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зрителей, ну и значит приносит больше денег. То есть вот коммерческую вот эту составляющую тоже не надо сбрасывать со счетов. 결국 이 말은 저격 장면이 담긴 필름이 일본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분명히 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Он не мог себе, это хроникальный материал, это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он не мог не оставить себе копию. Он продал, копию себе оставил. Даже если там в Японии загорел материал во время просмотра, потому что нанит растой, потому что сделан был, то у него копия должна была сохраниться. 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бы куда-то что-то пропало. 당시 영화가 상영된 극장 이름은 부프. 주소를 찾아보니 카잔 연방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예요? 여기 27번. 네, 27번. 이쪽이에요? 지금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부프겠네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식당 주인도 이곳의 대략적인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리고 여기. До 1910 года вот эта фотография конца 19-го, начала 20 века, что тут располагалось непонятно. Хозяева сменялись, было много чего, но до этого было тут много театров. И в данном помещении находился как раз кинотеатр БУФ. 필름이 카잔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지역 영상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카잔 영상 보관소. 보관소 측은 취재진에게 필름 보관고 내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만난 담당자는 취재진이 찾는 필름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소련 시절 중앙 집중적인 체제에서 중요 자료는 모스크바에서 보관했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Надо еще вспомнить такую ситуацию, что все материалы старинные, которые были, значит, велено было переслать в Москву. Всему Казанскому архиву, Казанскому прокату. Какие материалы считают ненужным, сжечь. Какие считают нужным, отдать в Москву. Прямо под страхом положить на стол партбилет. 안중근 의사의 저격 장면이 찍힌 필름은 러시아에서도 공공연히 돌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름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 당시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경찰에 체포됐다가 일본 측에 넘겨졌습니다. 따라서 필름은 러시아 수사당국 입장에서 중요한 수사 자료로 취급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사 업무와 관련된 기관인 FSB 연방보안국과 내무성에 필름의 보관 여부를 문의하는 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기관의 폐쇄적 성격 때문인지 전화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Тут вопрос такой, что без заявления нет никаких связей. Любое заявлени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 течение 30 календарных дней. 취재진은 이들 기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제보자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로 알려진 이 제보자는 취재진이 찾는 필름이 FSB 연방보안국이 관할하는 보관고에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필름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한 모습이 담긴 필름의 길이가 180m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영상을 찍은 사람 가운데엔 코브체프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르주 메이어. 1909년 당시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의 저격의 순간을 코브체프와 함께 카메라로 담아낸 사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프랑스인 촬영자 조르주 메이어가 누군지 확인해봤습니다. 1886년에 태어난 그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1907년부터 1914년까지는 러시아에서 활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그가 남긴 러시아 영상이 적지 않습니다. 하얼빈 의거가 있었던 1909년은 그가 실제로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기간으로 확인됩니다. 그가 이토 저격 영상을 코브체프와 함께 찍었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촬영자가 꼽쇼프밖에 없었는데 동시에 프랑스인이 등장한단 말이죠. 같이 촬영을 했다. 조수건, 동료건 간에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자료에서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대단히 이 제보의 구체성을 주고 또한 흥미롭습니다. 취재진은 정부기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러시아의 주요 영상 관련 기관들을 일일이 접촉해 필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러시아 영상보관국. 필름 37,000개가 보관돼 있는 곳입니다. 취재진은 이곳에 저격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909년과 1910년을 기준으로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 등을 검색어로 해서 관련 필름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찾았어요. 지금
아 이게 그 네. 뭐라고 돼 있죠 이게? 도쿄에서 이토 공의 장례식이라고. 제목 도쿄에서의 이토 장례식. 1909년 촬영. 촬영자는 코브체프. 검색된 일련 번호를 토대로 보관실에서 해당 필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얼빈에서 촬영을 마친 코브체프가 도쿄로 가서 찍었다는 바로 그 장례식 필름입니다. 영상보관국의 허가를 받고 필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 영상이라면 필름 앞쪽에 하얼빈역 장면이 포함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혹시 안중근 의사의 저격의 순간을 확인할 수 있진 않을까? 세레모니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서. 영상의 상태는 비교적 좋았습니다. 흑백 영상이지만 화질은 꽤 선명했습니다. 1909년 11월 도쿄에서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입니다. 군인들의 행진, 이토 히로부미 유가족의 모습, 장군들이 이토의 훈장을 들고 걸어가는 장면. 취재진이 카잔에서 찾아 확인했던 영상 내용과 동일합니다. 코브체프가 찍은 영상이 확실합니다. Видимо, такие же дома находятся здесь. И оператор, видимо, да, мы знаем, что это снимал Ковцов, забрался, видимо, на подобный же козырек на доме. И очень удобное, хорошее место для киносъемки. Хороший план. 혹시 저격의 순간이 담겨 있진 않을까? 필름을 앞뒤로 돌려가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 4분 길이의 필름이 다 돌아갔습니다. 하얼빈역에서의 장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Да, очень жаль, что самого момента убийства нет, потому что это, наверное, первый случай, если 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в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когда был снят момент убийства, так крупным планом, и не просто убийства, 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еятеля. 그런데 취재진은 이 필름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름 길이 120.9m. 시간으로 재보면 4분 14초였습니다. 앞서 확인한 기록을 보면 러시아에서 영상이 상영될 때 하얼빈 부분과 도쿄 장례식 부분을 합쳐 모두 300m 길이의 필름이 공개됐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장례식 영상이 120m, 4분 정도라면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얼빈역의 저격 장면이 포함된 앞부분의 영상은 전체 300m에서 120m를 뺀 180m가량이 됩니다. 시간으로는 6분 정도가 될 겁니다. 저격 장면이 담긴 앞부분 영상이 180m라는 사실. 바로 취재진이 입수한 제보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제보의 신빙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촬영자가 찍은 영상 2개가 합쳐져서 극장에서 상영됐는데 전체가 다 사라졌다면 모를까 웬일인지 앞부분만 없어지고 뒷부분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 영상이 4분이 남아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외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필름으로 본 것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의문이 되는 것은
다른 데서 상영할 때는 10분 정도,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과 장례식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장례식 영상만 4분 정도가 남아있고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 대한 필름은 없는지, 그것이 오히려 의문스럽고 또 하나의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연방보안국과 내무성, 이들 기관이 어떤 답변을 보내올까? 해당 기관의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러시아의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답변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린 끝에 결국 연방보안국에서 공문이 하나 전달됐습니다.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취재진이 입수한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여러 정황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연방보안국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방보안국은 더 이상의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고 취재진의 직접적인 접촉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Поэтому я вам не смогу все равно ответить никак. Поэтому я вам советую отправить еще один запрос по тому вопросу, на который вы не получили ответ. 러시아 내무성도 답변 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격의 순간이 담긴 180m짜리 필름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자료 보관과 관리를 매우 중요시하는 러시아 특유의 속성을 강조합니다. И существует сеть самых разнообразных, разветвленных архив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которые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ак к различным ведомствам, так и к центральным органам. Ее та или иная копия,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находится и должна быть найдена в России. 필름이 러시아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감추는 건지 아니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такие материалы не выбрасываются. Они даже могут быть в архивах КГБ, могут быть. Потому что это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это руководитель страны, это такое, не пропадает материал. Не пропадает. Архивов каких-то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вообще могут не знать, что у них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много документов бывает хранится, и люди меняются, и многие не знают, что конкретно там находится. Это тоже может. 러시아에 저격의 순간이 남아있는데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영상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워낙 많은 기록 보존과 보관소가 있거든요. 한국 관계 그 보관소만 하더라도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국방부라 하더라도 해군성 자료실, 육군성 자료실 여러 가지가 있죠. 또한 러시아 특유의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더 많은 자료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넘어 동양의 평화를 이야기했던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안 의사의 결정적 장면을 확인하는 일은 그래서 그 의미가 더욱 소중합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나온 안중근 의거에 관한 각종 문고본이라든가 또는 책자에 의하면
뭐 대부분이 그 제3자 저격설, 다시 말하자면 안중근 의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이또를 저격한 것은 제3의 인물이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또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한국인 청년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다는 것이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동영상은 현재 일본 내에 확산되고 있는 안이사 또는 안이사 의거에 대한 온갖 그 잡설 내지는 음모설을 올바로 규명하고 청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기록을 찾는 일은 우리 후손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꼭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항들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쓰신 옥중 자서전과 동양평화론, 그리고 직접 하얼빈 의거를 일으켰던 그 상황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찾아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